일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10문제, 지금 10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10문제 다 지금 오늘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중복된 것도 없는데요. 자,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하는 결격사유입니다. 첫 번째, 2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이나 같은 말이죠. 300만 원입니다. 200이 아니고 300만 원 이상 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교도소에서 석방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됩니다. 집행면제, 특별사면, 법률변경, 형의 시효 완성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공소시효 완성되면 결격사유 아닙니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됩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등록 취소되고 3년,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집행 종료되고 3년,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벌금 받고 3년, 다 3년입니다. 프린트 46번에 1번부터 4번까지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거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자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 결격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그만두더라도 폐업하더라도 그 자격정지,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최대 6개월입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1번에 답 1번이고요. 자, 2번 틀린 것은 했는데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종별에 따라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2가지라고 했죠.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3가지. 즉 부칙개공은 등록 신청은 못하지만 등록증은 있다. 등록증은 있다.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7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다 등록하냐면 등록관청인데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 문수구청장인데 이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이 등록관청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상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는 무조건 X. 구가 있으면 모든 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지적법상 소관청이고 신고관청이고 허가관청이고 다 구가 있으면 모든 구청장이 해당 관청이다. 자, 이거 뿌린 자가 거두리라. 자격증은 시도지사, 등록증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죠. 자격증은 시도지사 맞죠? 등록증은 등록관청. 뿌린 자가 거둔다. 준 사람이 취소도 하고 반납도 받습니다. 재교부도 마찬가지고요. 뿌린 자가 거두리라. 모든 결정권자와 그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등록 처분 통지를 받고 등록증 교부 전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업공개사가 되는 시기가 등록한 자입니다. 등록 신청만 하고 아직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그러나 등록 처분 통지를 받았다. 이미 등록이 됐으니까 무등록은 아니고요. 보정 설정을 안 했다면 임의적 취소, 인장 등록을 안 했다면 업무정지, 자격증 등록증 개시 의무를 위반했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지언정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물론 소공이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3번 정답인데요.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재교부한다. 옳은 것입니다. 보정설정금액 2억이 아니고 보정설정금액이 아니라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고 보정설정금액은 2억이죠. 자본금 2억이라고 했어요. X.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프린트 3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법인의 등록 기준. 1번 틀렸고 2번은 중개업만 X. 법 14조만 6개는 경험해도 된다 했잖아요. 우리 프린트 24번에 있습니다. 6개 경험할 수 있는 것.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이 말이 틀렸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반수 이상 교육받는 게 아니라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받아야 되죠. 반수 이상은 좀 쉬워요. 이게 시험에 3분의 1 이상 이렇게 또 나왔어요. 3분의 1은 공인중개사는 3분의 1이어야 되잖아요.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사용권 확보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 안 됩니다. 물론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기 전이라면 사유서를 적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았다면.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고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결격사유 옳은 것. 기업 가석방 되면 가석방 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가석방 기간 경과되고 나서, 즉 자녀 형기 경과된 후 3년 지나야 됩니다. 3년 징역 선고받고 1년 만에 가석방 됐으면 남은 자녀 형기 2년에 또 3년 더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은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됩니다. 공소시효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개업공개사가 될 수 없다. 맞죠? 교도소에서 출소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리언도 맞습니다. 일반 사면 즉시 벗어납니다. 리얼은 다른 법률 위반, 이 법 위반 300만 이상 벌금이죠?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 아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결격사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5번 중개사무소 설치 틀린 것입니다. 시험 풀 때 틀린 거 하면 이렇게 틀린 거 체크해놓고 풀어도 됩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다. 예, 밖에 안 되고 하나밖에 안 되죠.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고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 지금 업무정지기간 중이라는 말 없으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시도별로가 아니라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로 두어야 한다. 단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신고해야 되고 인장 등록 다 마찬가지죠. 단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 주택의 경우 경업입니다. 경업. 이게 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됩니다. 그 똑같이는 안 나오더라도 기출문제를 조금씩 변형해서 나오거든요. 자, 옳은 것을 했는데 1번 모든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 맞죠? 맞네요.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는 법인에게 허용된 거 모두 다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경매, 매수 신청 내리는 부칙 개공은 안 된다고요. 경매, 매수 신청 대리,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권리분석 취득알선은 부칙 개공 안 된다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은 경업해야 된다. 경업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만 해도 돼요. 경업 안 해도 되죠. 반드시 경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도배이사업은 안 되고 도배이사업체 소개업,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알선업만 된다 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 분양대행업을 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이게 20호가 아니고 지금은 30호까지 가능합니다. 30호 미만인 경우 가능하죠. 사실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는 주택법을 적용받고요. 주택법 적용 맞는 거는 주택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아무 말 없으면 뭐 20% 이상이다, 30% 이상이다 이런 말 없으면 그냥 분양대행 된다고 보면 돼요. 아무 말 없으면 세대수를 정해주지 않으면. 세대수 안 정해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주택법이니까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니까. 옛날에는 20%, 20세대 이상이 주택법 적용받았거든요. 지금은 30%, 30세대 이상이죠. 그 옛날 기출문제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걸 30% 꽂히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사무소 이전 신고, 이게 유일하게,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 유일하게 1번이 답인데요. 국토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 이거 똑같잖아요. 지금 3번하고, 대통령령하고 국토부령하고 요것만 차이 나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그건 답 아니라고 제가 체크하라고 했어요. 유일하게 요거 하나만 정답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요. 3번이 답인지 1번이 답인지 아는 거. 이거 빼고는 무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나오면 그건 답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오직 이거 하나만 대통령령인지 국토부령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요. 포괄적 내용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요. 세부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합니다. 어쨌든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린터 18번, 프린터만 알아도 전부 80점 받을 수 있죠. 프린터 18번 맨 밑에 까만 별표,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프린터 18번 맨 밑에. 자,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걸 보면 오늘 했던 법인의 등록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설치 절차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절차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증 정지, 구체적 기준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거래계약서 필요적기사항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모르면 그냥 답으로 체크 안 하시면 돼요. 요것만 유일하게 이 문제만 대통령령인지 국토부령인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제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옮기고 나서 사후 10일 이내 신고를 하고 있죠. 미리 신고 아니고 이사 가고 나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는 것처럼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이전 후 등록한 정해 신고하면 된다. 우리 이사 간 동네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잖아요. 이전 후 등록한 정해 신고하면 이전 후 신고 등록한 정은 7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1번이 답이었고요. 8번 틀린 것은 했는데 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10mm가 아니라 7.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숫자,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고, 이 숫자는 우리 프린터 39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39번에 13번에 있네요. 39번에 13번. 7mm 이상 30mm 이내. 법인의 경우에는 인감도장이어야 되니까 크기 제한이 없죠. 1번이 답이고요. 2번 개공, 소공은 등록인장을 사용해야 되고 안 하면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그 다음에 분사무소 사용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다. 소공인장 등록은 소공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해도 됩니다. 또 개공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됩니다.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따라서 인장 등록 신고 방법은 3가지가 있다. 변경 등록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7일. 우리 프린트 39번에 2번에 있습니다. 7일입니다. 7일. 게시해야 될 사항 아닌 것. 2021년 12월 31일부로 사업자 등록증이 신설됐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자 등록증
게시해야 된다고요. 등수보자 몇 등 했는지, 등록증 원본, 수, 중개보 수요일표, 보정설정명서류, 자격증 원본, 사업자 등록증 하나 더 게시해야 된다. 답은 1번입니다. 시험에 실무교육 수료증,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이런 거 게시하라는 말은 없다. 1번이 답입니다. 게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사무소 명칭,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써야 되고 법률사무소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왜냐면 옛날에 LBA 법률중개사라고 있었거든요. 중개사무소에 LBA 법률중개사무소라고만 적으면 안 되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 외에 추가로 LBA 법률중개사무소 적어도 법위반 아니다. 대부분 판례입니다. 옛날에 LBA 법률중개사무소 이런 거 혹시 못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인터넷 치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도.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2번,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의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무자격 개업공개사 이 말이 좀 말이 논리적으로 보면 조금 따지면 논란의 여진이 있어요. 그냥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개업공개사 뭐 같은 의미라고 했죠. 그냥 동네 말로 편의상 쓰는 말입니다. 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말을 못 씁니다. 제가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그냥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라고 새겨 다니는 건 상관없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간판 달아놓으면 안 되죠. 중개업을 안 하니까. 개업공개사 아니니까. 5개 광고물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성명 간판 실명제라고 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번은 분사무소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분사무소에 간판 달는 경우는 주된 사무소 대표자가 아니고요. 4번 맞습니다. 간판 철거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는 행정대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11번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틀린 것은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 지정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이 아니고 30일.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5번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국토부 장관에게 모니터링 기간,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 모니터링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예,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기본 모니터링은 30일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이 10문제 가까이 시험에 나온다고요. 8문제는 나오겠죠. 고용이 틀린 것입니다. 사후 10일 이내 신고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이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되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자, 그 다음에 고용신고하더라도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 소공은. 시도의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우리 프린터 51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소공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공은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 실무교육이라고요? 틀린 것은 보조원은 직무교육 맞죠? 아까 나왔잖아요. 신고한 후가 아니라 신고할 때 교육수료증 제출해야 돼요. 신고하러 갈 때. 미리 받아야 된다고. 신고하고 나서 교육받는 게 아니고요.
미리 교육을 받아야 돼. 사전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물론 구체적으로 본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 없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